안녕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요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하는 부피라는 거는 이전까지 배웠던 거는 그냥 뻔합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것인데 기둥이냐 뿌리냐 뭐 잘렸냐 뿔대냐 이런 걸로 구한 건데 이제 요거 여기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약간 다른 형태 이제 잘라가지고 생기는 좀 프리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나마 얘 같은 경우는 뭐 자르게 되면은 이제 요런 거 잠깐 얘기한다면은 뭐 답 잘 푸셨겠지만 틀렸죠? 이거 맞으셨어요? 거봐요. 왜 질문을 안 해요? 모르는 거 질문해야 돼요. 알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 이제 이것도 보면은 잘랐을 때 B, G, D를 지나는 걸로 자르게 되면 요 보라색의 입체가 생길 거잖아요. 작은 게. 그러면은 이것도 잘 보면은 뿔은 뿔이에요. 뿔인데 대신에 B, G, D를 밑면으로 볼 때 이렇게 튀어 올라온 뿔로 봐도 되지만 그럴 경우는 이 뿔의 부피를 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밑면의 넓이를 얘로 설정을 한다면은 이 넓이 구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밑변도 모르고 높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얘를 놓을 때는 요것을 밑변으로 놓거나 요것을 밑면으로 놓거나 이렇게 직각삼각형인 걸 밑면으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 두 개 평행하다고 한다면 여기서 A, B를 밑변으로 하는 요런 삼각형이나 요런 삼각형이나 요런 삼각형이나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같죠? 왜 같을까요? 이게 뭐예요? 왜 같을까요? 왜 같을까요? 아무나 대답해봐. 왜 같을까요? 왜 넓이가 같을까요? 이게 C가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왜 이 삼각형 ABC 1, C2, C3는 넓이가 똑같을까요? 잘했죠. 밑변이 AB는 고정이고요. 높이는 얘하고 얘 사이에 수직인 게 높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높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높이가 밖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어떻든 높이는 똑같으니까 넓이가 똑같겠죠. 그럼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2D에 대한 거고 3D로 간다는 말이죠. 3D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이걸로 공유된 게 있을 때 꼭지점이 여기에 있든가 아니면 여기에 있든가 부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그렇죠? 우리 뿔의 부피 어떻게 구했죠? 기둥의 몇 분의 몇이에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죠. 근데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하죠? 밑넓이 곱하기 여기 수직인 게 있다면은 높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밑면 곱하기 높이 한 게 그냥 두면 기둥이고 3분의 1 곱하면은 뿔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예요? H가 똑같고 밑면만 똑같으면은 일로 가든 이렇게 휘청휘청 삐뚤어지든 말든 간에 높이만 똑같으면은 부피가 같아요, 안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V는 이거나 V2나 부피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넓이가 똑같은 것처럼. 이해가 되나요? 높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요거 알고 계셨어요? 대답이 없어.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알고 계셨어요? 아마도는 뭐야? 아마도는 어디 있는 섬이죠? 아마도는 제주도 옆에 있나요? 됐나요? 자, 이거 정리 좀 잠깐 해주세요. 넓이가 똑같은 것처럼 부피가 똑같습니다. 아직. 이거 풀고서 해줄게요. 풀고서. 그러면 얘 갈게요. 얘도 보면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B, G, D를 밑면으로 하면은 골 때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로 하는 게 좋냐? 뭐 여러 가지 되겠으면 나는 그 중에서도 얘를 밑면으로 할게요. 괜찮을까요? 얘를 밑면으로 하면은 네, 요런 그림을 잘 그려야지.
얘를 갖다 이렇게 쫙 세우게 되면은 여기가 밑면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의 뿔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B가 되고 이게 일로 싹 올라올 테니까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G가 되고 그래서 여기 밑면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딱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긴 이렇게 여기가 수직인 상태로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이게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뿔로 봐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딱 봐도 뭐겠어요? 요게 높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죠? 높이인데 얼마냐면 요 길이니까 CD 길이는 4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요 길이가 CG 길이니까 얘 잠깐만요. 네, CG는 5가 됩니다. 요 길이니까 요게 5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2가 되는 것 알고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부피 구하는 거 쉽죠? 12 곱하기 5가 2분의 1 하는 거니까 32 밑넓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4가 될 거고 뿔이니까 3분의 1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이거 10이니까 40 단위는 센티미터를 3번 곱했으니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푸셨어요? 풀었다면은 이게 똑같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얘를 세워봤더니만 얘는 정 가운데 솟아 올라와 있는 뿔은 아니잖아요. 원래대로 우리가 익숙하게 하려면은 사실 이런 뿔이라는 거를 이게 더 익숙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게 뿔이 더. 그래 안 그래요? 정 가운데 똑바로 올라가 있는 이게 더 익숙하겠지만 사실 얘나 같아요. 왜냐면은 이 높이가 똑같기만 하면 될 테니까. 됐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요 같이 세트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게 비스듬해서 넓이가 똑같은 거나 입체로 한 가지 확장해서 비스듬하게 되더라도 높이만 똑같으면 부피가 똑같습니다. 규현이 이해되나요? 규현이 그리고 원과 부채꼴 넓이 호의 길이 구하는 거 이제 공식 알고 계시나요? 내가 지난번 클릭쌤한테 여쭤보니까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걱정하시던데 공부하셨어요?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알았어요? 나는 끝까지 같이 저 챙길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수행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요? 네. 좋아요. 근데 좀 컴퍼스로 그리는 게 수익.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줄게요. 네. 그래서 이 까만 거의 그 개념 때문에 이게 똑같다는 걸 알고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된다. 편한 걸로 구해라. 밑넓이를 구하기 쉬운 걸로. 또 높이도 주어져 있는 걸로 택하게끔. 그렇지 않고 요 B, G, D를 밑면으로 하는 순간 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못 구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기하를 배워도 못 구합니다. 혜성이 적었어요? 저 7번 했고 이제 아까 물어본 혜진이가 물어본 8번을 이제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똑바르게 서 있는 전형적인 입체가 아니라 약간씩 다르게 보는 걸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이 이제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네, 기울일 때 만들어지는 프리스타일 도형일 때 입체 도형의 부피나 건널비 구하는 게 나오겠죠. 보통 물이 들어가면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팔에다 적으라는 게 아니죠. 여기다 적으셨어요? 자, 이렇게 봐봐. 지금 내가 보면 이 그림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지금 여기만 딱 이것만 그렸어. 이거 봐봐. 이것만 그렸어. 이거 어디 갔어? 그래, 내 연습장 준비하라 했잖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연습장. 까먹었어? 맛있어? 많이 깠어? 껍질? 아이고, 진짜. 좋겠다. 까먹어 좋겠다. 너 다음 시간까지 갖고 와.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복습 링크 영상 주면은 보세요, 안 보세요? 내가 어머님한테 드리거든요? 혹시 전달 주시나요, 어머님이? 아이고. 내가 매일 어머님, 부모님들께 이 영상 링크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든 뭐든 좀 달라고 그래서 봐서 복습할 때 꼭 쓰세요. 알겠어요? 아니면은 저 조교쌤한테 여쭤봐도 돼요. 규현이도 마찬가지야. 너 영상 복습하냐?
안 하지. 웃기고 있네. 안 하지. 지우도 안 하지. 가끔씩 뭔가 공부가 하고 싶어요. 가끔 공부가 하고 싶으면요. 매일 공부가 하기 싫어도 보세요. 가끔 하면 어떻게 해? 다 적었어요? 다음 거 해도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8번 할게요. 자, 이제 물로 부어서 부피 이제 담긴 물에 부피고 하는 건데 이제 요걸로 그냥 막 걸어갈게요.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답니다. 가득 채워가지고서 여기다 옮겨 담았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물이라는 건 사실 왜 우리가 이걸 잘 쓰냐면은 물은 형태가 없잖아요. 유체잖아요. 그렇죠? 유체이기 때문에 얘는 그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얼마든지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부피가 똑같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 부피를 구하겠습니다. 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다니까 물이 그릇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이 부피 자체가 물이 들어간 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원뿔 부피 구하는 거잖아요. 밑넓이가 얼마냐면 36파이가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 높이가 12입니다. 그럼 12 곱하기 3, 어디 갔어? 36파이 다음에 뿔이니까 이상하네. 왜 이러나? 돌았어? 자,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구하게 되면은 36파이라는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11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또 3분의 1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거 약분하게 되면 4가 되니까 3, 42, 6, 44니까 144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14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얘 부피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걸 여기다가 담는 거잖아요. 맞죠? 담으면 뭐 요만큼 뭐 다 담길 수도 있고 요만큼 담길 수도 있고 이렇게 담기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담겼을 때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x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요만큼의 물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 기둥의 밑넓이는 얼마냐면 반지름 4짜리 원이 그 밑면이니까 16파이가 밑넓이가 되고 높이가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왜 이러지 좀? 자, 괜찮아요? 자, 이게 이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도 뭐 단위는 써주겠지만 사실 필요는 없죠. 계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파이는 없어지게 되고요. 그럼 16 곱하기 x가 144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9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높이는 9cm가 돼야지만 이 부피가 그대로 똑같이 여기에 담기게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별로 어렵진 않죠? 네, 괜찮습니다. 자, 8번 됐고요. 그 다음 또 있습니까? 연우는 이거 왜 안 물어봐? 아, 이거 해결했구나. 오케이. 여기다 적으라고 여기다가 번호 쓰시고 나중에 옮겨 적으셔야 된다고. 내가 아무래도 어머니께 전화 한번 드려야 될까? 문제 연습장 좀 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역시 필기 잘하고 있어. 근데 이거 그림은 좀 이상한데? 아무튼. 자, 개념 원리 질문할 것도 없습니까? 확인 10번. 확인 10번이요. 좋습니다. 이런 물이 들어가서 담기는 문제도 이런 입체에서 할 때는 자주 나옵니다. 물은 유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뭐 조금 더 꼬운다면은 이렇게 뭐 저 정육면체 모양의 그릇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었을 때 높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이렇게 기울였을 때 여기 얼마큼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부피 구하려면은 잠깐만요.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로딩 할게요. 나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정리해주세요. 정리해주세요. 앉아올게요. 다 하셨어요? 누가 만졌나? 왜 이래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된 것 같고요. 확인 10번 하겠습니다.
이거 맞죠? 아, 요거 아래 거 하시는 거죠? 근데 혹시 이것도 해보셨어요? 그거 이거 하실만 하세요? 그거는 문제인데 좋아요. 그럼 이거 할게요. 자, 이거 부피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피 구하는 것이 조금 더 간편하긴 하죠. 삼각형 ABC를 변 AB를 회전축 해서 이렇게 돌리라는 얘기죠. 괜찮죠? 네. 이게 뭐 업데이트라는 건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자, 회전했을 때 부피를 구하겠습니다. 회전하게 되면 모양은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전시켰을 때 요런 무슨 뭐 팽이 모양인가? 아무튼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부피를 구하는데 얘는 위에 있는 작은 원뿔 부피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아래는 또 요런 만큼 원뿔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아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밑면은 똑같이 3짜리 반지름 갖는 원이에요. 따라서 밑넓이 자체는 9파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괜찮죠? 9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지금 두 개로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요, 네. 이런 넓이 구할 때는 얘 뭔지 모르니까 얘를 갖다가 A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얘 같은 경우는 B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나요? 5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걸 만졌나?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 부피를 각각 구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A였고요. 얘는 B였으니까 위에 거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요 위에 원뿔 위쪽 부분의 부피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그 다음 아래쪽 건 어떻게 되겠죠? 밑넓이는 똑같죠? 9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높이가 B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하고 두 개를 더한 게 이 부피가 되겠죠.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약분 먼저 할게요. 이거 3파이 되나요? 안 되나요? 3파이가 됩니다. 그럼 얘는 좀 정리하게 되면 A 곱하기 3 곱하기 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적습니다. 3A 파이라고 보통 적습니다. 또는 뭐 3파이 A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3파이 A로 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3B 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 두 개 더하시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자 3파이가 A계도 있고 3파이 곱하기 B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3파이 곱하기 A 더하기 B로 묶어도 괜찮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즉 무슨 말이냐? A가 3파이게 있고 B도 3파이게 있으면 A 더하기 B 묶어서 그게 한 세트가 3파이게 있다고 봐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였나요? 네, 따라서 이가 5가 되기 때문에 15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요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A 더하기 B가 5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요 길이만 똑같으면 요렇게 돌려서 만든 이렇게 넙디디한 모양이 돼도 부피가 똑같고 그 다음에 아예 이 허리가 땅바닥에 닿아서 이런 모양으로 5cm가 되더라도 부피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리든 돌리면 부피가 다 똑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요것만 똑같으면 이해가 되나요?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허리가 요 위에 붙든 허리가 롱다리가 됐든 숏다리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혜진이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A 더하기 B가 5만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A가 길고 B가 짧고 상관없어요. 합해서 5만 되면은 이 허리가 어디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 높이만 똑같으면 됩니다. 그걸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비율은 의미가 없어요. 합이 5만 유지가 되면 괜찮습니다. 네. 요것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응용하기 편할 겁니다. 뭐 허리가 여기 있든, 그래서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든, 또 허리가 여기 있든, 허리가 뭐 아래 땅바닥에 붙어 있든 상관이 없어요. 높이만 똑같으면 됩니다. 꼭지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똑같으면 됩니다. A 더하기 B만 일정하면 여기는 5가 되겠죠? 5가 되면은 다 부피가 똑같습니다. 접속이 좀 불량했나 봐요. 이게 다시 꽂으니까 잘 되네요. 잠깐 만졌나 본데. 자, 해성이 맞았어요? 이 개념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볼게요. 잘 적어, 빨리 너. 따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돌리면은 원뿔 나오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두 개 가깝겠어요. 근데 높이를 따로따로 구해야 되잖아. 높이가 각각 주어 있지 않잖아. 합이 5라고만 돼 있지. 그럼 어떻게 처리했어, 너는? 응? 어떻게 하셨어? 저렇게 A, B로 하셨어? 비슷하게 했어? 어디? 공책에다 풀었어? 풀이 어떠했어? 쓴 적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럼 저거 한번 적으시지 그래. 그리고 저 허리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똑같다는 거 알고 있지? 너는 이게 필기가 이게 뭐냐? 진짜 똑바로 안 써? 내용은 이해했냐? 너 영상 복습해라. 지우 이해했어요? 나중에 이거 보시면 기억하시겠어요? 잘도 하겠다. 이거는 똑같아야 돼요. 요거는 요 반지름은 똑같아야 돼요. 요거는 지름은 다 똑같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서 튀어나오냐 아니면은 여기서 튀어나와서 이런 모양이 되냐 똑같다니까. 관계없다니까. 대신 요 길이는 똑같아야지. 이해가 되나요? 밑넓이는 똑같아야 되니까. 됐나요? 끄덕이긴 하는데 이해하신 건가요? 이해하셨죠? 자, 다 정리되셨어요, 혜진이? 아니면 뭐 설명해줘요? 이해는 했어요? 다음 10번 말고 또 있어요? 6번 좋습니다. 거기 보면 185도 아, 좋아요. 요 전에 있어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6번 전에 없죠? 있어요? 그럼 6번 할게요. 있어요? 4번 좋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전개도입니다. 이 전개도를 가지고서 2D인데 얘를 접어서 3D를 만드는 게 이제 입체가 되겠죠. 얘는 참고로 어떤 입체 도형의 전개도죠? 이걸 접어서 만들면 어떤 입체가 나오죠? 맞죠? 얘가 밑변이 되면서 이런 뿔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죠? 여기 A가 되면서 A가 B, A가 E, A가 F가 되겠죠? 잠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네요. 그 다음에 D와 B가 만나요? 안 만나요? 이게 딱 접히면서 만나겠죠? 이게 D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잠깐만. C는 어디로 갔대? 나 뭐 틀린 것 같은데? B, E, 잠깐만요. 그림 다시 한번 잘 그릴게요. 너무 막 그린 것 같다. 자,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밑변으로 가니까 얘를 다시 한번 잘 그릴게요. 여기 수직이 되면서 얘가 C가 되고 얘가 E가 되고 얘가 F가 됩니다. 자, 괜찮죠? 네, 그래서 이 B가 접히면 C와 만납니다. D도 C와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B이면서
D까지 되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A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한 번 더 설명드린다면 요 면 같은 경우는 요 면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바로 이게 B기도 하니까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높이가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딱 높이가 됩니다. 얘가 높이가 돼요. 자, 왜냐면 얘가 이렇게 딱 접혀가지고 C랑 마주치게 되니까. 자, 그럼 부피 구하는 건 이제 이 입체를 예상만 하시면 구할 수가 있겠죠? 뿔입니다. 뿔인데 얘가 높이가 되는 뿔이 됩니다. 그래서 넓이 구하게 되면 이게 밑넓이가 되니까 밑면 구하면 이게 18의 절반이니까 9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밑넓이는 2분의 81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높이는 지금 얘가 높이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높이가 되니까 그래서 1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셔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약분 실컷 하면 되겠죠? 약분하겠습니다. 2, 1은 2, 2, 98 나올 거고 색깔이 왜 안 바뀌었을까? 네, 이게 9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엔 얘 같은 경우는 3, 3, 2, 6, 3, 7, 21. 그러니까 9 곱하기 27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253이 나올 거야. 243인가? 9, 28, 9, 7, 63이니까 18에 6이니까 243 되겠네요. 243. 괜찮습니까? 됐나요? 네, 단위는 세제곱센치가 되겠죠? 뭐 그냥 그래서 요걸 접었을 때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얘를 밑면으로 놓는다면 이렇게 밑면으로 갈 것이고 요 면이 요걸로 가서 이렇게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받쳐주는 것들이 높이를 보좌하는 직각삼각형들이 두 가지가 되겠죠. 괜찮죠? 자, 맞으셨어요? 아니? 여러 번 적어주세요. 그려주시고. 맞추셨어요? 그래요. 규현이 맞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가온이는 저 과제도 문자로 확인 못 하신 거예요? 지우는요? 저 엄마가 맨날 보는 그죠? 지우한테 꼭 물어봐요. 링크도 받아요. 아니면 어머니께 여쭤보든가. 그동안 맨날 어머님 드렸는데. 혜진이 다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자, 다시 할게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먼저 뿔부터 할게요, 뿔. 기둥 먼저 할게요. 오늘 왜 이러나, 진짜? 기둥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지름이 R자리의 밑면이니까, 얘는 파이 R 제곱이 밑면이 됩니다. 파이 R 제곱에 2R을 곱하는 거니까, 기둥 같은 경우는 2 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자, 다음에 두 번째 9 구하겠습니다. 9는 반지름 R자리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죠? 다음에 세 번째 뿔 하겠습니다. 뿔은 얘 3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면 제가 깜빡 하나 모르겠다. 얘는 3분의 6 파이 R 세제곱으로 봐도 무방하니까 결국 뭐냐? 2대 4대 6이 되나요? 안 되나요? 2대 4대 6이니까
약분하면 1대 2대 3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래서 1대 2대 3이 기둥과 구와 뿔에서 뿔이 1이면 구가 2고 기둥이 3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괜찮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공식을 기억하는지 확인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건널비 9, 그 다음에 부피, 그 다음에 요 반구 같은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사 번까지 쭉 한번 해보세요. 다 하셨어요? RPM 미리 받아가세요. RPM 134까지예요. 해석이는 134 미리 뭐 풀기 시작해도 괜찮아요. 다 하셨으면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혜진이 마지막 풀었어요? 시간 좀 더 드려요? 규원이는요? 다 했어요? 어디까지 푸셨어요? 잠깐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숫자냐 뭐냐 이게? 푸신 거예요?
좋아요. 자, 은빈이 몇 번까지 했어요? 저 4번 해야지. 하세요. 4번 시간 드릴게요. 잠깐만, 둘이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둘이 푸는 거야, 뭐야? 잘 모르겠어요? 이거까지는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검토해 주세요. 제대로 푸는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낙서하지 말라니까. 연습장에다 하라니까. 자, 여기다 해, 여기다. 연습장 여기다 해. 여기다, 이거 오더노트인가? 이렇게 막 낙서처럼 풀면 어떡해. 이쁘게 해야지. 혜진이 4번 해도 돼요. 다 했어요? 아니요. 오케이. 자, 한번 많이 어려워요? 해볼까요? 좋아요. 자, 먼저 1번부터 할게요. 건널비. 이건 그냥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 그랬죠? 이 단면 원의 몇 배라 그랬죠? 4배. 그러니까 25파이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니까 100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됐죠? 단위 써셔야겠죠? 제곱센치. 얘도 보겠습니다. 이거 반지름이 4짜리니까 이 넓이는 16파이가 되겠죠? 4배 하니까 64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단위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파이r 제곱이라고 했죠. 파이r 제곱인 넓이의 4배가 된다. 됐습니까? 이게 건널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부피 구하겠습니다. 부피 공식은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인데 요 3 맞추라고 그냥 기억하라 그랬죠? 자, 공식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요 단면 반지름 6이니까 6의 세제곱 216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따라서 약분하게 되면 3, 7에 21, 3, 2, 6이 되고 또 4 곱하니까 7, 4, 28에 2, 4, 8이 되니까 288 파이 세제곱센치가 되겠죠. 부피니까 세제곱입니다. 자, 다음에 얘 구하겠습니다. 반지름이 2니까 네, 얘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이거를 세제곱하는 거니까 8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따라서 3분의 48, 3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별로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기야말로 제일 편합니다. 그냥 공식대로 두드려 박으면 됩니다. 그런데 3번부터 약간씩 조금만 아주 그냥 귀여운 변화를 주고 있죠. 반구. 반구를 구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건널비. 우리 9에서 반을 자르면 요 곡면 반 쪼가리 이 뚜껑은 구할 수 있겠죠. 건널비는. 하지만 잘라내서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면도 있죠. 뭐냐면 민면입니다. 여기선 민면이 없었어요. 하지만 잘라내니까 여기 민면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것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전체 아까 건널비가 4파이r 제곱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럼 그거의 반띵이니까 이 파란 부분은 2파이r 제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됐죠?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이 단면은 반원, 이 원의 넓이니까 파이r 제곱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죠? 그럼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럼 실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반지름이 9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구해볼게요. 자, 9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81이 되겠죠. 81파이가 두 번 있겠죠. 되나요? 안 되나요? 됐죠? 네, 여기는 하나짜리니까 그냥
81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맞죠? 이걸 더하게 되면 물론 각각 계산해가지고 더하셔도 괜찮긴 합니다만 81파이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3개 있는 거니까 이걸 더한다는 건 이걸 한 번에 계산하시는 게 좋겠죠. 81파이가 3개 있는 거니까 243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243파이 제곱센치가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 밑면은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노출됐으니까.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괜찮으신가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부피하겠습니다. 오히려 부피는 건널비보다 쉽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합니까? 구 전체 부피에서 얘는 그냥 반만 쪼개시면 되겠죠. 얘는 그냥 부피이기 때문에 뭐 새로 단면이 생기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부피를 자르시면 끝납니다. 괜찮죠? 그러므로 이 원래 원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었는데 반으로만 쪼갠 거니까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므로 r이 9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9가 세제곱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계산하겠습니다. 9를 3번 곱하게 되면 이거 너무 크니까 그냥 잠깐 풀어서 쓸게요. 3분의 2에다가 9만 3번 곱하시고 파이가 되는 건데 한번 약분 꼴랑 하면은 3이 되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81 곱하기 6이 되겠죠? 맞나요? 81 곱하기 3이 6이 됩니다. 되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68에 48에 6이니까 486 파이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48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요 반구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계산만 좀 복잡하지 사실 개념은 별거 없습니다. 절반이니까 3분에서 절반이니까 3분의 1 파이 r 세제곱. 얘 같은 경우는 요거는 2 파이 r 제곱인데 단면 생기니까 결국 3 파이 r 제곱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마지막 4번 하겠습니다. 꽉 껴있는 거 아까 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자, 원뿔 9 원기둥 이게 1이면 얘가 2구 3인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부피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요게 자 봐봐라. 이게 4래. 그럼 반지름이 4란 얘기지.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지름이잖아. 8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지름 2번 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8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8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똑같이 8이겠죠. 원기둥 높이나 뿔의 높이나 똑같을 테니까. 그럼 자, 부피 뭐 1대 2대 3 몰라도 상관없어요. 구하겠습니다. 원뿔 부피 어떻게 구하죠? 밑넓이가 16파이죠? 그래서 16파이 곱하기 오늘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이러지? 여기가 좀 전기가 문제가 좀 있나 봅니다. 저 깜빡깜빡 하는 것도 그렇고 16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가 8이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기둥은 안 곱하지만 얘는 3분의 1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뿔은 곱해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6파이 곱하기 8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9 구하겠습니다. 9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부피니까 3분의 4 곱하기 파이 r 세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아요? 네, 오늘따라 진짜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는 다 구했습니다.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16 곱하기 8 하면은 8이는 8, 8, 6에 48이니까 128 3분의 128 파이 세제곱센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8이는 8, 8, 6에 48이니까 128 파이 세제곱센치가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하게 되면 3분의 얼마가 되죠? 128을 2배 한 거니까 256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는 3분의 3 곱하기 128, 얘는 3분의 2 곱하기 128, 얘는 3분의 1 곱하기 128이니까 3대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부피 B, 원뿔이 제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 2대, 3이 되는 건 값으로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 거냐 잠깐 소개만 할게요. 자, 말했다시피 다음 주 그러면은 목요일 날 시험 보겠습니다. 자, 건널비 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풀어주진 않고 힌트만 줄게요. 이런 건널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원기둥과 구의 절반이 합쳐진 모양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되 얘는 빼야겠지. 사라졌잖아. 윗뚜껑은 빼야겠지. 그래서 전궤도로 먼저 구하시되 얘는 이때 얘는 날려버립니다. 아시겠죠? 윗뚜껑 빼고 대신 누가 달라붙었어요? 얘가 달라붙었잖아요. 이거는 반구의 건널비니까 구의 건널비 절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얘는 그러니까 4파이r 제곱이지만 얘는 절반이니까 2파이r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 곡면만 구하시면 되잖아요. 아까처럼 밑면 잘린 거는 노출이 안 되니까 안 더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구하고 얘는 이걸로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9의 절반으로 이것들만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계산은 굳이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꼭 해보시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스크림 콘도 나오겠죠. 아까랑 비교하면 아까는 누구하고 누구 합치냐면 얘는 원기둥하고 반구의 합체죠. 얘는 누구와 누구의 합체겠어요? 원뿔과 반구의 합체니까 이것도 이 두 개의 부분을 합치면 되겠죠. 반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9의 반 쪼가리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뿔을 구하시는 게 맞는데 그럼 원뿔 구하게 되면 원래대로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여기는 밑에 뚜껑이 없잖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 날리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요 아래쪽 넓이는 요 옆면 넓이 이것만 구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혜진 이해되나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했던 요거 반만 자르면은 원기둥에 반구 더하는 게 맞지만 하나 더 붙였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또 뭐가 되겠어요? 9가 하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9 만들어주고 요거는 뭐가 됩니까? 밑면 두 개가 날라간 옆면만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 구할 때는 이거 두 개는 날려버리니까 얘만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자, 확인 2번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잘라내기도 합니다. 잘라내면은 이제 부피는 쉽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요거는 반구의 절반을 잘라냈어, 안 잘라냈어? 그럼 전체 몇 분의 몇을 잘라냈을까? 반구는 2분의 1이지. 반의 반이니까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4분의 1 뜯어냈으니까 전체 부피의 4분의 3 하시면 돼요. 됐나요? 부피는 4분의 3인데 사실 부피가 어려운 건 아니고 건널비가 어렵습니다.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구한다면 9의 건널비의 4분의 3이 됩니다. 맞나요? 맞잖아요. 반구의 반 잘라냈으니까 4분의 3 남았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하지만 새롭게 추가되는 면이 생깁니다. 잘린 면, 피가 나는 면이 생기겠죠. 얘랑 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 두 개 합치면 어떤 게 생길까요? 원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얘도 반원이고 무슨 반원이야? 반지름 8짜리, 요게 8짜리 반원이잖아. 얘도 8짜리 반원이잖아. 그럼 두 개 합하면 8짜리 반지름에 원 하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를 추가로 더해주시면 건널비가 다 되겠죠. 내 말 이해하시나요? 나만 하는 건가요? 따라오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 빨리빨리 할게요. 이것도 뭐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잘라낸 이 부분을 한 번 더 잘라낸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결국엔 이거 두 개 합치면은 4개 합쳐야 반구가 나와요, 안 나와요? 4개 합쳐야 반구죠. 그럼 전체 8분의 1이 돼야 안 돼요, 9에.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9를 8등분할 입수도형이 바로 이게 되겠죠. 근데 건널비 구하시겠죠. 건널비 구하려면은 요 뒤에 공면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요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요 공면 이 부분이죠. 그래 안 그래요? 얘는 그럼 전체 몇 분의 몇이에요? 건널비에. 얘가 4개 모이면은 반구의 건널비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공면은 8분의 1이고 그 다음엔 잘리면서 생기는 부위가 또 있겠죠. 잘리면서 생기는 부위가 요 아래 잘린 부분 부위, 여기에 잘린 부분 부위, 또 여기도 잘린 부분, 3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해가 되나요? 여기도 잘린 부분이고, 여기도 잘린 부분이고, 아래도 잘린 부분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잘리기 전에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요 뒤쪽에 있는 공면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3개는 더해 주셔야 돼요. 잘린 부분 3개는 더해 주시고, 파란 거 3개 더해 주시고, 빨간 거는 전체 9의 8분의 1로 구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틀리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다음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응용 되시겠어요? 그림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림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요런 모양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그럼 그래서 건널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건널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는 조그만 구의 반구 공면으로 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큰 구의 반구 공면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남아있는 면이라고는 이제 잘라진 평평한 면인데 얘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뺀 타이어 넓이 구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분할해서 구하시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합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다 그런 식입니다. 이건 아까 했으니까 부피비 1대 1대 3이라는 거 통해서 하시는 거는 아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는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는 구에 딱 접하는 걸 거였는데 이제는 반구에서 접하는 걸로 하시는 거니까 얘도 한번 여러분이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궁리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구 회전체 관련해 가지고 나온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프린트 다 푸셨죠? 받아가신 거 다 푸셨어요? 이제 저 남아있는 거 없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숙제를 드리겠어요. 숙제는요, 주말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실까요? 실력은 빼고 줄게요. 실력은 빼고 줄게요. 자, 195페이지 실력만 빼고 195페이지까지고 RPM은 134까지입니다. 오늘은 클리닉 타임 때 프린트가 없을 겁니다. 대신 이 과제를 넘어가셔서 풀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말 하시겠죠? 혜성이 왜요? 할 말 있어요? 뭐가 남았다고요? 어떤 프린트 남으셨어요?